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자, 오늘 이산수학 세 번째 영상입니다. 세 번째 영상으로 익스클루시브 오월과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촬영 시각이 오전 7시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4시 50분인가? 그렇게 일어나서 목소리는 조금 회복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른 아침이라서 머리는 또 그렇게 안 따라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가지고 혹시나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자막으로 좀 나가고 있을 거라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제가 아마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를 설명할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설명에서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었더라고요. 이 5월이 빠졌었습니다. 이 5월도 이제 포함 대상이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고요. 이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뭐냐면요, 우리가 논리합이라는 거 배웠고 논리곱을 배웠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논리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정션이라고 했던 거를 기억하실 거고, 논리곱이라고 했던 거를 컨정션이라고 해서 명제 두 개가 주어졌을 때 논리합, 논리곱으로서 계산을 했는데요. 이제 컨정션 같은 경우에는 P와 Q 모두 true라는 참인 명제를 갖고 있었을 때 논리곱이 참이 됐고, 나머지 하나라도 거짓이 발생했거나 둘 다 거짓인 경우에는 결과값이 false로 나왔던 내용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논리합인 경우, 즉 disjunction인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참일 때, 그러니까 P 또는 Q가 참일 때는 결과값이 참인데 모두 거짓인 경우에는 결과값 또한 거짓으로 나온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익스클루시브 5월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 5월을 굳이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정보 처리하면서 이걸 했던 것 같은데, 배타적 논리합이라고 설명합니다. 배타적 논리합. 왜 배타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약칭으로 설명을 할 때에는 이제 정보 처리에서는 X5월이라고 씁니다. 실제로 이러한 게이트도 이제 존재하는 걸로 저는 공부했었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보죠. P와 Q는 당연하게도 명제입니다. 명제로 설명을 하고, exclusive or of P and Q 라고 하는 기호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데요. 더하기하고 동그라미 들어가 있는 거 보시죠? 이 더하기하고 동그라미 기호입니다. 이 기호로서 사용을 하고, 이 기호의 결과값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P하고 Q에 대해서 만약 한쪽이 참이고 한쪽이 거짓이면 참이고요,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이면 거짓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논리표를 작성해 볼 텐데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볼게요. 당연히 P에서 참과 거짓이 있고 Q에서도 참과 거짓이 있기 때문에 총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참인 경우와 false인 경우를 보면 이 경우는 이제 거짓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한쪽이 참이고 한쪽이 거짓인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참인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개의 명제가 주어졌을 때 한 개만 참일 때 판단하는 논리 연산이 이
베타적 논리 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다 설명했죠. 논리곱, 논리합, 베타적 논리합 이 세 가지 구분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좀 더 정보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도움이 되실 만한 자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보 처리에 가서는 좀 더 복잡한 연산들이 제시가 되겠고 또 그런 거에 따라서 뭐 문제를 풀거나 해결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텐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로직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고등학생 때 배웠던 명제가 이 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제 명제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맨 처음 시간에 명제는 참 또는 거짓으로 나타내는 선언적 문장이라고 했었습니다. Declares sentence라고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용어가 굉장히 여러분께는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산수학을 배우고 계시겠지만 다른 이제 해석학이나 대수학이라든지 이런 학문들에서 정리가 나올 텐데 그 정리는 대부분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좀 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두 개의 프로포지션이 등장합니다. P하고 Q를 각각 프로포지션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P 화살표 Q라고 쓰는데 이 화살표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수를 생각했을 때 함수 이런 거죠. x에서 y로 가는 함수 뭐 이렇게 쓸 때 이제 집합 x에 있는 어떤 원소가 있어서 이런 거를 하나씩 대응된다라는 화살표가 이렇게 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합에서는 단순하게 이렇게 썼는데 함수의 원소를 가지고 보니까 화살표 앞에 뭔가가 그어졌죠.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 부분도 명제에서는 화살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는데요. 그 의미가 여러분이 이제 이 정의를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라고 이제 부르기로 했는데 이 의미를 어떻게 읽느냐를 놓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f P then Q 라고 씁니다. 그리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역하면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명제입니다. 조건 명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조건 명제에서 알아야 할 거 또 있죠. 이때 부르는 P와 Q는 프로포지션 중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P이면 Q이다 라고 했을 때 앞에 부분 이를 좀 이렇게 해볼게요. 앞에 여기에 있는 이 P를 뭐라고 하냐면 hypothesis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가정. 이거를 좀 다른 용어로 쓰면 premise라고도 부르고요. 뒤에 있는 이 Q이다 라고 하는 이 Q는 conclusion입니다. 결론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거와 좀 다른 건 아니죠. 이제 같은 용어로 쓰는 게 consequence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consequence는 여러분이 해석학 때 수열에서도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약간의 혼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hypothesis와 conclusion으로 이제 앞으로 쓰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이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제를 좀 봐야겠죠. 그 전에 이걸 좀 더 압축했을 때 나타나는 용어가 또 있어요. 이거를 언급을 안 하고 갈 뻔했는데, 임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이것 또한 조건 명제라고 부르는 또 다른 용어입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제를 보겠습니다. 너무했죠? 1번은 너무했어요. 번역을 해볼게요. 너가 기말고사에서 100점을 맞으면 너의 학점은 A 플러스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맞는 말이죠. 근데 물론 중간고사 때 이제 잘 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누군가 그랬겠죠. 기말고사 때 잘 보면 학점을 잘 받는다.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도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하고, 기말고사 때도 잘 보셔야 하고, 그런 이제 시험에서는 그런 퍼센테이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쪽이 망하면 정말 다 무너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저 또한 대학교 생활 때는 그렇게 학점이 좋았던 건 아니었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나 중간고사 때 시험이 망쳤으니까 기말고사 때 뒤집어야지, 이 생각을 갖는데 자기 혼자만 뒤집는 게 아니거든요. 예, 다른 사람들도 정말 죽어라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학점에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지,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이행을 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기에는 어렵습니다. 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내용이 아니었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You get 100 points of the final, on the final 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정이죠. hypothetics 라고 하는 부분이고, You will get an A plus 라고 하는 부분이 결론이죠. 그러니까 100점을 맞으면 A 플러스를 받는다, 이 문장으로서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가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명제를 가지고 놓고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좀 너무했죠, 사실은. 쓰면서도 이거를 하는 게 맞나 막 이랬는데, 네, 볼게요. If you learn discrete mathematics, 이산수학을 배우면 then you will find a great job.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사실 이산수학만 가지고는 좋은 직업을 찾기에는 어렵죠. 그치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학부는 수학과를 나왔다가 이제 수학 교육으로서의 석사와 박사 과정을 밟는 중인데, 물론 석사는 졸업했습니다만 박사 과정을 지금 이제 1학기, 2학기까지 끝났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바라보니까 정말 수학을 배우고 보니 수학 교육을 알고 싶어서 온 케이스인지라, 여러 가지 교과목들을 여러분이 한번 배워보시는 거를 좀 권해봅니다. 왜냐면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어딜 가나 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쓴다라는 걸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학이라는 학문이 정말 어려우면서 독하죠. 사실 독한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기업에 가서 쓴다 별로 안 보일 거예요.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느낄 겁니다. 해석학을 어느 기업에 가서 쓴다? 별로 없을 거예요. 느끼는 체감이 별로 없을 거고, 통계가 그나마 많죠.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데가 통계이기 때문에. 그치만 대수학이나 통계래요. 해석학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나중에 가서 기업에 들어갔는데 편매유 방정식을 푼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럴 일이 상대적으로는 적을 겁니다. 정말 수학에 관련해서 이제 기업에 들어갔다거나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힘들 수는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수학을 들어섰을 때는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다 경험을 해보시고, 거기서 내가 맞는 분야 아니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쪽에 좀 더 기울여 본다면
활용을 하시는 데에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명제 두 개가 역시 또 들어가 있죠. You learn discrete mathematics가 hypothesis 과정이 되고, You will find a great job이 conclusion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런 거죠. 갑자기 막 이제 여러분이 막 생각할 거예요. 이전에 부정 배웠죠. 니게이션. 그러니까 니게이션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가정을 부정을 시켰을 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위에 거 1번 같은 경우에는 You don't get 100 point on the final. 기말고사에서 너가 100점을 맞지 못한다면 그럼 넌 A 플러스를 받을 거야가 아니라 이제 받지 못할 거야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서 니게이션을 시키는 경우가 이제 있는 거죠. 뭐 이외에도 이산수학을 배우지 않으면 직업을 못 가질 거야 해서 뭐 뒷부분을 이제 부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한 번 더 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그때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했죠. 사실 코로나 확진이 되면 이제 시험을 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대학교는 온라인으로서의 과제 대체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시험을 못 보게 했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는 저는 이제 모르겠지만 있었다면 과연 이게 맞나라는 정책인 거죠. 한번 볼게요. 이제 헛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if you have the COVID-19 이 부분이 hypothesis 가정이 될 거고요. You will miss the midterm examination 이 부분이 결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과 결론에서 알 수가 있는 건 뭐냐? 이 가정에서 우리가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에 걸렸다에 대해서 걸렸다 안 걸렸다를 참거짓으로 놓고 midterm examination을 응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응시한다 응시 안 한다에 대한 가정과 이제 참과 거짓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또 매칭이 이렇게 또 될 거예요. 참일 때 거짓일 때, 코비드에 안 걸렸을 때 참일 때 거짓일 때. 그러니까 이 경우도 이제 네 가지 경우가 나타나는 건데 그 네 가지의 경우를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전에 제가 conjunction, disjunction 그리고 오늘 했던 exclusive or과 관련해서 트러스트 테이블을 했죠. 진리표에 대해서 구성을 했는데 이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이야기도 트러스트 테이블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설명을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저는 뭘 할 거냐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converse, constructive, 그리고 inverse 이렇게 세 개 꺼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배우셨던 거라면 inverse는 배우셨을 거라고 봐요. 죄송합니다. converse를 배우셨겠죠. converse 명제의 역인데요. 이제 그거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거의 약 20분 정도 흘렀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